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책 작업하느라고 뜨개 할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오랜만에 뜨개 하면서 뜨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이번에 양말책 작업하면서 작업 기간이 한정적이어서 원래 수록하고 싶었던 도안이 더 많았는데 빠진 도안들이 있어요. 그 도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도안들이 좀 여러 개 있어요. 샘플 떠보고 나서 도안 작업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것들, 아니면은 난이도가 높게 느껴질 수 있는 도안들은 작업하면서 좀 제외를 했는데 그 제외된 도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거는 이런 무늬가 들어가는 양말이고요. 지금 뜨고 있어요. 이런 꽈배기 무늬를 뜰 때 꽈배기 바늘 쓰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럴 때 저는 이런 돗바늘을 사용해요. 이거는 돗바늘 소자 가장 작은 사이즈인데요. 그냥 국산 돗바늘 500원짜리 있잖아요. 그건데요. 이거를 꽈배기 바늘처럼 그냥 사용합니다. 꽈배기 바늘 없이 꽈배기 무늬를 뜰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꽈배기 바늘 없이 꽈배기 무늬 뜨는 법, 저도 이제 궁금하니까 다른 분들 영상도 찾아보고 검색도 해보고 그러는데 가끔 보면은 좀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 뭐 바늘에서 코를 빼놓고 그냥 뜬다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코가 풀리지 않나요? 코가 풀리거나 아니면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저처럼 돗바늘로 사용해도 되고요. 요즘에는 꽈배기 바늘도 바늘 굵기에 따라서 더 가는 사이즈의 꽈배기 바늘이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필요에 따라서 맞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이 돗바늘 사용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돗바늘을 사용해서 꽈배기 바늘 대신 해서 쓰고 있고요. 지금 뜨고 있는 거는 이제 저의 또 다른 도안이 될 예정이죠. 꽈배기 무늬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이제 한동안 엄청나게 빠져 있다가 꽈배기 바늘 쓰고 막 이렇게 뜨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상대적으로 무늬 들어갈 때마다. 그래서 안 좋아했는데 이게 뭐랄까요? 흐름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꽈배기 무늬가 되게 좋아지고 계절을 타는 건가? 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뜨고 있고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실은 이게 잘 보이려나 모르겠어요. 이거 반짝이 들어간 실인데요. 저 잘 보이나요? 반짝이 무늬가? 자, 이거는 제가 바늘 이야기에서 구입한 양말실이에요. 여기 반짝이, 은색으로 반짝이는 게 반짝이가 들어간 실이고요. 저는 반짝반짝 거리는 거 되게 좋아해서 이 실하고 이거의 다른 색, 흰색도 샀어요. 지금 네, 이거 샘플 떠보느라고 지금 실이 이렇게 토해낸 상태로 있는 건데요. 이렇게 이거는 금색 펄사가 함께 꼬여 있는 아이보리색이고요. 이거는 로즈색이라고 해서 샀는데 연보라빛이 많이 도는, 그래서 네, 실제 여기 화면에도 약간 칙칙하게 보이는데 어떤 때 보면은 연보라 같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 약간 핑크빛 도는 것 같기도 하고 조명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 중인데요. 이거는 일단은 한 짝을 다 뜬 상태예요. 이렇게 한 짝이 완성됐고요. 꽈배기 무늬, 제가 이거 옛날에 이런 무늬로 된 스웨터를 보고서 저 무늬 너무 예뻐서 내가 한번 어떻게든 써봐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서 드디어 해냈습니다. 이런 꽈배기 무늬가 있는 양말 도안 작업하고 있고요. 이 양말은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은 토업 방식으로 뜨고 이런 거시이 있는 힐플랩 방식의 양말 도안이 될 예정이에요. 이건 이제 열심히 작업해서 아마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열심히 작업하고 있고요. 열심히는 못하고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은 요즘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뜨개도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자, 이 실은 뜨다 보면은 이렇게 점점 포임이 생겨갖고 실끼리 자꾸 엉키는데요.
이거 풀면서 뜨고 있어요. 이게 안쪽부터 빼서 쓰는 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일단은 떠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거를 이제 더워지고 있어서 빨리 완성해서 신고 싶은데 아마 다 완성하면은 뭐 이제 초여름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렇게 귀여운 방울무늬가 있는 화백의 무늬의 양말을 작업하고 있고요. 또 문어발을 하나, 장기적으로 지금 뜨고 있는 문어발이 하나 더 있어요. 그 문어발은 뭐냐면은 이런, 이것도 예전부터 뜨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작업하고 있는 면사로 뜨는 이렇게 구멍에 송송 나 있는, 좀 저는 옷을 전부 다 좀 여유있게 입는 걸 좋아해서 오버핏이 될 예정의 스웨터입니다. 이것도 너무 더워지기 전에 완성하고 싶은데 요새 뜨게 할 여유가 없어요. 뭐 이렇게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 정말, 이거는 이렇게 뜨는 레이스 무늬의 풀오버고요. 지금 면사로 뜨고 있는데요. 면사는 세탁 전후에 게이지 차이가 생길 수 있어서 여기서 보면은 약간 게이지가 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한번 세탁을 한 상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는 세탁을 안 한 상태예요. 세탁을 하면 약간 빳빳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어느 정도 빳빳해지고 게이지가 바뀌는지 보기 위해서 세탁을 해봤는데요. 이걸 감안해서 떠야 되니까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옷이 되겠죠? 그래도 이거는 아마 완성하면 딱 입기 좋은 계절이 될 것 같아요. 언제 완성할지 모르겠지만 이러다 6월쯤 완성하는 거 아닌가? 네. 도안 작업이 지금 계속 밀려 있어갖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도안 작업이 계속 밀려 있는데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쌓이면서 정말 너무 힘든데 도안 작업은 또 뜻대로 안 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스웨터, 이 봄날 스웨터도 빨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벌써 1년이 다 돼가네요. 작년 봄에 떴는데 아직도 도안 작업을 못했어요. 정말 제 게으른가요? 아이러니한 현실이 있죠. 그리고 저희 첫 도안이 나온 지 10년이 됐습니다. 제가 도안 작업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자, 저희 첫 도안 혹시 뭔지 아시나요? 저희 첫 도안은 양무늬가 들어간 배색 스웨터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이번 겨울에는 이걸 안 입었네. 네, 이렇게 생긴 양무늬가 들어간 배색 스웨터가 저희 첫 도안이에요. 이거는 레블리의 영문 공개 도안으로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뜨시면 됩니다. 이 도안을 오픈한 지 벌써 10년이 됐는데요. 이 도안에 얽힌 이야기를 제가 최초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턴은 이렇게 펴볼게요. 옷을 보면은 이 밑에서부터 떠 올라가는 버터맛 방식으로 되어 있는 배색 스웨터, 그리고 두 가지 색실을 끊지 않고 계속 이어서 뜨는 방식을 스트랜디드 니팅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안 만들고 나서 그 명칭도 알게 됐어요. 이 도안 만들고 나서 레블리에 이제 도안을 업로드 했는데 그 도안 페이지를 담당하는 레블리의 에디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제가 이 도안을 페어아일로 구분해서 도안을 업로드 했더니 이게 무슨 페어아일이냐, 이거는 페어아일이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 뜨는 거는 스트랜드 니팅이라고 하고, 이제 컬러웍에서 스트랜드 니팅과 페어아일과 인타르시아 니팅을 구분해서 사용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세 가지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색을 끊지 않고 계속 뜨는 거는 스트랜디드 니팅이고, 색이 세 가지 이상이 되면은 페어아일이라고 하고요. 일부 부분에만 배색이 들어가서 뜨게 되는 부분을 인타르시아 니팅이라고 한다는 거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거는 스트랜디드 니팅 방식으로 만들고 원통으로 뜨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옆에는 저는 요즘에는 잘 안 하는데 이렇게 가짜 솔기라고 하는 페이크 심이 들어간 도안이었어요. 요즘에는 페이크 심 잘 안 넣어요. 이거 넣는다고 해도 뭐 별 차이도 없는 것 같고, 안 넣는 게 더 모양이 깔끔한 것 같아서 넣지 않고 그냥 원통 뜨기를 하죠. 그리고 이거는 원통으로 뜨다가 이 위쪽은 평면 뜨기를 해서 뜨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스틱 방식이라고 해서 자르는 방식, 잘라서 편물을 만드는 방식으로도 요즘에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스틱을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아요. 편물을 자르게 되면은 뜰 때는 더 편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게이지나 아니면 사이즈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부분 뜬 실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다 버려야 돼요. 그 부분. 잘라낸 부분은 재활용이 불가능해서 저는 재활용이 가능한 평면 뜨기로 자, 이런 거 뜨고요. 되게 보면은 로원 쪽에서 나오는 컬러웍 도안들은 대부분 평면 뜨기로 하게 돼 있어요. 북유럽 쪽에 해당되는 나라들 있잖아요. 스칸디나비아 반도나 뭐 이쪽? 그쪽에서는 스틱을 많이 하는데, 스틱을 하면은 솔기 문제가 있거든요. 예전에 스틱 방식으로 잘라서 만든 거 있는데 그 솔기 처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틱은 손뜨기로 만든 편물을 원단처럼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원단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데도 네크라인 떴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쭉 박아서 잘라버리는 거죠. 풀리지 않게, 오리 풀리지 않게 쭉 박은 다음에 잘라서 원단처럼 활용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좀 저랑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네, 이 위쪽은 평면 뜨기 하는 거고요. 이 귀여운 양무늬는 이게 제가 처음 도안 작업을 했을 때는 다른 분이 만든 거를 보고 따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레귤런 방식으로 떴고요. 저는 버텀업에서 이런 소매산이 만들어져 있는 방식으로 떴죠. 되게 패기가 넘쳤죠. 첫 도안을 소매산이 있는 버텀업 방식으로 만든 거 정말 패기가 넘치는 행동이었어요. 그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이거를 저는 패턴을 만들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이게 완성작 올리고 나서 사람들이 패턴 안 만드니?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요. 그때 지역 모임 갔었는데 지역 모임에서 이제 다른 분들이 이거 패턴 만들면 좋겠다라고 해서 패턴 작업을 해서 레이블리에 공개 도안으로 올리게 되었죠. 근데 이 무늬가 있잖아요. 무늬 저작권이 알 수 없는 거였어요. 제가 브랜드를 보고서 했는데 브랜드 거를 보고 이렇게 따라 만드는 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던 상황에서 일단 업로드를 한 다음에 혹시라도 이 디자인과 관련된 원작자가 있다면 연락을 달라고 패턴 페이지에다 써놨더니 진짜로 메시지가 왔어요. 이 무늬를 만든 디자인한 분이라고 하시는 분이 메시지를 보내서 양 무늬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메시지로 주시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얘기를 주고받았죠. 그래서 이 무늬는 그분의 주장에 따르면은 자넷 스튜어드라는 분께서 1984년에 처음으로 만든 도안이고, 이제 그때는 이제 알려지지 않고서 사라졌다가 27년이 지나서 그분도 그 브랜드에서 이거랑 똑같은 무늬가 나온 걸 보고서 깜짝 놀랐다고. 그 브랜드에다가 이게 어떻게 해서 사용됐는지 문의를 했는데 답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왕 만든 거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작업한 거를 보고 나서 그러면은 제가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공개 도안으로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계속 사용해도 좋다라고 서로 합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도안입니다. 그분은 이 무늬를 수평기를 이용해서 떴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손뜨개로 만들었다고 그분께 칭찬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손뜨개로 만들었냐고? 이거는 배색 간격이 넓은 난이도가 높은 도안이라서 공개 도안임에도 완성작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거는 되게 예전 도안인 거잖아요. 예전 도안이죠, 정말. 와, 84년이면 언제야? 네, 되게 예전 도안인데 지금 입어도 예쁘고요. 제가 10년 전, 11년 전에 떠서 계속 입고 다녔는데도 그래도 되게 예뻐요. 그래서 정말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손뜨개는 클래식한 맛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이런 거 같아요. 나중에 입어도 촌스러움이 없는? 그리고 핏을 좀 이렇게
레귤러 핏이라고 해야 되나요? 딱 떨어지는 방식으로 뜨면은 더 유행해서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스웨터 뜨고 나서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몇 벌 더 떴는데요. 조금 더 가는 실로 한 번 더 떴고요. 자, 이렇게 더 가는 실로 떠서, 이 가는 실로 뜨면은 더 찰랑찰랑하고 니트 웨어 같은 되게 얇은 니트 있잖아요. 그 느낌이 나요. 두 겹의 배색 옷이지만은 가는 실로 뜨면 투박한 느낌이 없어서 이것도 되게 잘 입고 다녔어요. 이거는 너무 딱 맞게 뜬 바람에 살이 쪄서 요즘에는 못 입고 다녔는데, 이거로 가디건도 떠보고 싶어서 가디건도 한 번 더 떴어요. 가디건은 두 개 떠갖고 하나는 너무 낡아서 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떴죠. 네, 이것도 보면은 다 평면뜨기 한 거라서 이 끝에 저 평면뜨기 한 다음에 코 주워서 뜬 거예요. 잘라서 스틱으로 뜬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페이크심은 나중에 없앴다고 그랬잖아요. 없애고 그냥 이런 식으로 없는 부분 그냥 연결되도록, 약간 모양이 이상하긴 하지만 입었을 땐 이렇게 소매로 가려지기 때문에 크게 티가 안 나요. 소매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좁은 폭으로 원통뜨기를 하면은 게이지가 좀 더 타이트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는 그냥 원통뜨기를 했는데, 폭이 작은 경우에는 원통뜨기 하는 것보다 이것처럼 이거는 폭이 작아서 게이지가 제대로 안 나와서 심을 넣은 게 아니라 평면뜨기를 한 거예요. 평면뜨기를 해갖고 이 안쪽에서 이렇게 연결한 흔적이 있죠. 평면뜨기로 해서 뜬 배색 옷이에요. 그래서 이 도안을 만든 지 벌써 10년이나 됐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네요. 벌써 제가 뜨개를 시작한 지 10년 이상 됐다라는 거잖아요. 이 가디건 버전은 제가 도안 작업을 다시 한번 해서 오픈하려고 계속 계획 중이긴 한데, 제가 차트를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스웨터 차트랑 가디건 차트를 만들 때 양의 얼굴 방향이 반대가 돼서 양의 얼굴 방향이 바뀌는 바람에 그 버전을 제가 오픈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다 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좋은 편집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라 엑셀 표를 이용해서 차트를 그리다 보니까 이 방향을 바꿔서 다시 합치는 것도 엄청난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두가 나지 않아서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은 언젠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원작자분하고 얘기한 대로 항상 공개 패턴이 될 거고요. 이 가디건 버전으로 오픈하더라도 공개 패턴으로 오픈하게 될 예정입니다. 오래오래 뜨개를 해도 질리지 않고 예전 옷인데도 별로 촌스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입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물론 오래 입어서 이런 사용감들이 있긴 해요. 이제 첫 도안을 만들면서 문의 저작권에 대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 다음부터 도안 작업을 할 때는 꼭 확인해요. 혹시 동일한 디자인이 있는지 아니면은 문의에 저작권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도안 작업을 하고, 이제 충분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도안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건 이거죠. 처음에는 저는 제가 이렇게 뜨개를 오래 할 줄 전혀 상상 못했다는 거. 뜨개는 이렇게 오래오래 떠도 질리지 않고 계속 새로운 걸 뜨게 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뜨개 수다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